네, 마켓 넘버 5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출발 과연 어떻게 또 이어질까? 지난주 금요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5명의 전문가 어떻게 또 한 줄 전략으로 요약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명준우 전문가입니다. 자원부국에서 제조업 국가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네,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제한적인 연말 랠리를 기대한다. 낙폭 대형주 짧은 순환매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략입니다. 네. 자, 이동근 전문가는 경기 민감주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가 반등에 주목하자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금산 전문가는요.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그리고 배당 메리트 주목하자는 전략입니다. 네, 박한샘 전문가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증시에 대한 상승 하락 예측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오늘도 이제 5분의 전문가 모두 코스피 지수 상승할 거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코스닥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오늘 추가 랠리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우세합니다. 상승 4명의 전문가가 예측했고요. 1명의 전문가 명준우 운용력은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조금 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오늘 명준우 운용력이 양시장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지 이 시간 자세하게 한번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월요일 새로운 지금 출발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실질적으로 올 연말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또 주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시점 되겠습니다. 주중 크리스마스가 있고 다음 주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남은 6거래일 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 출발이 되겠는데요. 이 연말과 이제 연초의 흐름들, 올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확신 그런 또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금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까지의 장세가 바로 아주 핫하고 뜨거운 장세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1월달 강세장을 좀 준비하는 그런 기간들이 이 남은 6거래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하나씩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글로벌 포인트에 있어서는 지금 자원부국에서 제조업 국가로의 부의 이동이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드리겠는데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이머징 마켓의 공포 구간 이런 면들이 또 역시 시장 분류상 아직 선진 지수보다는 이머징으로 지금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있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겠냐 하는 뉴스들이 12월 달 최근에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이 이머징 마켓과 또 선진 지수 내에서도 본다면은 선진 지수가 강하고 이머징 마켓이 좀 약한 이런 그림들보다는 이머징 내에서도 역시 자원부국이죠. 자원을 필두로 하는 국가들 여러 남미권이나 아니면 호주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중동 러시아 등등 자원부국 자원을 팔아서 주수익을 내는 국가들은 상당히 폭락세가 크죠. 한 2, 3개월 동안에도 지수가 40, 50% 정도 크게 폭락하는 국가들이 많은 반면 또 이 제조업 국가, 이머징 내에서도 제조업 국가, 중국이나 한국 또는 대만 그리고 또 유럽권에서도 이머징권에서 상당히 제조업 국가들은 상대적인 하락폭이 적거나 아니면 상승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 있어서는 이머징의 폭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역시 자원부국들 그동안 높은 유가, 높은 상품 가격을 필두로 상당히 마진을 크게 냈었던 자원부국들에서 이제 제조업 국가로 부가 전이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본다면 원자재 폭락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리 이번 지난주 FOMC에 있어서도 이제 내년 한 6월 정도가 되겠죠. 한 2개 FOMC 회의 이후에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는 경기 회복기로 넘어가는 상당히 공통 분모가 또 됩니다. 과거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시점들에 있어서도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둔화, 악화 내지는 그리고 둔화되는 양상들 속에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초입부에는 항상 유가 폭락과 또 금리가 이제 인하 단계에서 인상 단계로 넘어가는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거 이런 면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면들이 되겠고요. 최근 본다면 미국의 재무장관은 유가의 하락, 유가의 폭락은 미국 국민들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면들은 역시 제조업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상당히 마찬가지 요인들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글로벌 소비에 있어서의 진작
내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또 높은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포인트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와 원자재 가격에 대한 포인트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항상 사이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빨간색이 글로벌 경기, 즉 제조업 국가들의 또 그 이익 창출에 대한 능력 그리고 주가에 대한 면도 되겠고요. 반면에 빨간색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는 항상 그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상투를 치고 난 다음 시점에 가갖고 원자재 가격은 폭락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과정들 속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일정 부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제 그 제조업 경기의 거의 끝자락이죠. 조정의 끝자락쯤 되면 원자재 가격이 폭락이 나오고 그런 전후에 그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양상들 속에서도 원자재 가격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 양상들인데 현재 시점은 이 정도 단계로 볼 수 있겠죠. 제조업 경기와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벌써 한 3년에서 5년 정도 침체 국면을 보이다가 오히려 터닝할 수 있는 기반들을 유가의 폭락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1월 효과를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 1월 효과는 사실 뭐 최근 한 5년 동안 놓고 보면은 그 거의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한 2009년도, 2012년 정도가 1월 달에 장이 상당히 강한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나머지 연도는 1월 달에 오히려 굉장히 조정장이었죠. 이런 면들은 그 2009년과 2012년 외의 시점들, 뭐 8년, 2010년, 11년, 그리고 13년 이런 시점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장이 상당히 강했죠. 연말 장세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1월 효과, 1월 달에는 반락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달 오히려 조정장이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좀 바닥 확인, 즉 이제 다음 달부터 발표할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에 있어서 바닥이 확인됐다는 면들, 그런 면들과 좀 수급 효과가 작용하면서 상당히 1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올 연중 수급 흐름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사는 기조들 속에서 단기적으로 이와 같이 좀 강하게 매도하는 구간들이 나타나면 즉시 또 뭐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가고 강하게 되사는 양상들이 반복되는데 그 외국인의 수급 플로어에 있어서 12월 달 지금 12월 10일에서 12월 17일까지 상당히 비교적 강도 높게 지금 매도를 해놓은 시점. 반면에 18일과 19일은 매도의 폭이 상당히 둔화가 됐었죠. 12월 18일 5,200억대 정도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다고는 찍혀 있지만 이 중에 거의 한 4,700억 정도가 제일모직 한 종목에 대한 매도였다고 본다면은 시장 전체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매도세는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상당히 지금 둔화되고 있는 양상들이 되겠고 연말에 즉시적으로 이걸 쏘아주는 양상들보다는 오히려 연초 시점까지는 올 연말 시점까지는 주식을 사더라도 뭐 1,000억 원 이하 이 정도만 좀 얕게 사고 오히려 연초에 가면서 매수세가 상당히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포인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그동안 뭐 계속 강조를 드리는 면들이 코스닥 내에서는 뭐 바이오 테크놀로지, BT나 여타 섹터들보다는 낙폭과대 작년 2013년 5월 이후에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온 그런 가운데서도 실적 효과 내지는 실적이 크게 꺾이지 않은 그런 IT 부품주에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코스닥 내에서는 유리하다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11월 중순이죠. IT 부품주에 대해서 거의 희망보다는 절망 그리고 회의론이 팽배했던 그런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12월 말과 1월 달 초 역시도 코스닥 내에서는 중장기 낙폭과대 그런 가운데 실적이 깨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실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IT 부품주가 좀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뭐 소개드린 종목들 대체로 본다면은 비교적 그래도 낙폭을 기반으로 연중 작년도와 올해 놓고 봐서 그 낙폭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주식은 역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가 오르고 몇 퍼센트가 내리느냐는 퍼센테이지가 오히려 상당히 의미가 있다 본다면은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 낙폭을 기반으로 한 43% 정도 급등세가 좀 나타났고요. 또 옵트론텍도 여러분께 뭐 지난달 소개를 좀 드렸는데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뭐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주가가 빠진 폭에 비하면 아주 뭐 한 무릎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얕은 상승이지만 퍼센테이지는 한 41%대 정도 강하게 나타난 면들. 역시 지금 IT 부품주들에 있어서도 이 낙폭 효과, 주가가 1년 반 동안 많이 빠진 가운데서 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좀 IT 부품주에도 약발을 받는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네 번째 마이포인트 보겠습니다. 마이포인트는 EQ 중반. EQ 중반이라면 대략 한 5월 달 정도가 되겠죠. 5월 달 정도까지의 시장 상승의 출발 선상이 현재 연말 국면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 계속 말씀드리듯이 뭐 교역 조건 대응치, 즉 환율의 상승률 그리고 유가의 상승률의 차이, 즉 환율이 얼마나 좀 강하게 오르고 유가가 강하게 빠졌냐, 여기서 우리나라의 교육 조건, 우리나라의 또 상장 기업, 또 제조업 기업들의 교육 조건이 유리해지느냐의 포인트인데,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교육 조건 대응치가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원달러에 있어서는 4.2%대 유지, 그리고 선물 가격 WTI에 있어서는 38% 정도로 한 42.25% 정도면은 2009년이나 2011년도 연말 이런 식보다 오히려 좀 더 강한 또 교육 조건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들이 올 4, 4분기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현재 뭐 마이포인트 지난주죠, 한 줄 전략에 있어서는 계속 금리 인상에 대한 이 FOMC에 대한 면들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현재 뭐 16일 같은 경우에 FOMC 직전 시점 그 금리 인상 시그널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역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그널이 확인된 이후에 시장이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크게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금리 인상 시그널에도 미국 증시가 또 급반등을 했고, 역시 그런 가운데서 현재 19일 자원부국에서 제조업 국가로의 부의 이동에 대한 면들, 오늘도 한 줄 전략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넘버 5는 이제 종목이죠. 종목에 있어서는 좀 낙폭이 수반된 좀 저평가 종목 한번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코오롱이 되겠는데요. 코오롱에 있어서 가장 메리트는 언제나 PBR 메리트가 되겠죠. 0.3 내외의 낮은 PBR 베이스, 이런 면들이 결국 이쪽 화학이나 화학 업황 자체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동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이 종목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적인 포인트들 놓고 본다면은 영업이익은 뭐 지속적으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좋은 상태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3Q 기준 560억 정도면 한 750억대 정도는 나올 수 있는, 2013년에 이어서 실적은 상당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는데, 역시 금융원가, 여러 가지 이자 비용이나 이런 면들 때문에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들, 만약 이 적자가 전체적으로 금융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단계가 된다면 PBR은 1배 이상이 되겠죠. PBR이 1배 이상이라면 주가가 3배 이상의 단계인데, 그런 단계까지 논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오히려 좀 낙폭 속에서의 반등, 이 정도의 반등이어도 그래도 한 15% 정도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되겠는데, 코오롱도 지금 추세적인 상승세, 그리고 업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하는 면들보다는 아직은 낙폭을 기반으로 좀 트레이딩의 관점, 그런 면들로 제시를 드리겠고요. 코오롱에 있어서 현재 매수가는 금요일 종가인 2150원 정도 볼 수가 있고, 목표 가격은 23,15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최근 밴드 저점인 18,800원 정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넘버 5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전략 명준의 운용력과 함께했습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좀 교역 조건 대응치를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는 또 신년의 1월 효과를 준비해 볼 수 있는 한 주 전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양시장 조금 엇갈리는 전략이 나오는데요. 이 안에서는 코오롱 지주사가 오늘장에 또 관심주로서 제시되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토마토 모닝쇼 1, 2, 3부 이렇게 해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토마토의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